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시아 권영훈입니다. 자,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 ADR 주가가 현재 시간 20일 8%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무려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 따른 건데요. 알리바바는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8% 증가한 2,802억 위안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13% 증가했고 알리익스프레스 등 전자상거래 매출이 32% 급증했는데요. 에디 우 CEO는 향후 3년 동안 지난 10년보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KPX가 3천억 위안인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년에 1,000억 위안씩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 주가는 올 들어서만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1월 딥시크와 오픈 AI 챗 GPT 성능에 맞먹는 Q1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최근에 애플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아이폰에 알리바바 AI 기술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 또 나왔죠. 억만장자 라이언 코인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0일 억만장자 투자자 라이언 코엔이 중국 알리바바 지분을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4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알리바바에 투자한 코엔의 지분 약 700만 주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밈 주식, 잘 아시겠지만 게임스탑의 CEO입니다. 라이언 코엔이. 라이언 코엔은 그럼 어떻게 불리냐? 시장에서 밈의 제왕, 행동주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헤즈펀드 에팔로사 매니지먼트는 알리바바 지분 18%를 추가했다며 보유하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최대 보유 종목이 알리바바라고 밝혔습니다. 에팔로사는 바로 또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죠. 억만장자 투자자 데이비드 테퍼가 설립한 곳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알리바바를 줄곧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시진핑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 알리바바 창업자, 잘 아시죠? 마윈이 등장해 5년 만에 경영 복귀가 임박해졌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윈은 2020년이죠. 5년 전 중국 국영기업은 전당포라고 비판을 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확 찍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엔추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고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고 마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일본으로 잠적하는 등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번 기회로 하여튼 마윈의 컴백은 알리바바에 투자하는 중국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금값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뉴욕 상품거래소 현지 시간 20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54달러까지 올랐고 금 선물은 2,956달러로 3,0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좀 더 쉽게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금값은 1kg 금 현물 1g당 가격이 1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순금 3.75g, 즉 한 동당 가격이 무려 60만 3천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는데 중국이 금 사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7,5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0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분기 14톤 규모의 금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매입 규모로 봤을 때 3위입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골드러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 각국 중앙은행이 금 수요 증가율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54%나 급등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금값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당사국인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조치의 수준, 수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국의 대응에 따라 중국이 금을 더 사재기에 나설 경우 금값은 더 오르겠죠. 그렇게 돼서 금값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구글이 인도에서 오프라인 매장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인도 수도 뉴델리와 인도 구루그람, 금융중심지 뭄바이 등의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위한 후보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매장에선 구글 스마트폰인 픽셀폰과 시계, 아이폰, 이어폰 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럭셔리 시장에서 인도의 럭셔리 분야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과 경쟁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요. 구글은 현재 미국의 5개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고 있고 미국 외의 지역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해외 첫 매장으로 인도를 선택한 배경 뭘까요? 인도는 14억 5천만 인구, 세계 1위입니다. 자, 7억 명 이상,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인도에 앞으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구글 픽셀폰을 현재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의 한국 자회사 직원이 지난 2020년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하다가 일본 증권 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오늘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 근무했던 한국인 전 직원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1,464억엔, 우리 돈 1억 4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청이 권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직원은 어떻게 했냐? 라인이 네이버 자회사로 있던 2020년 3월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로 일하면서 라인이 일본의 그 배달앱, 잘 아시겠지만 대마에칸에 주가 추가 출자한다는 발표 정보를 알고서 미리 이제 사둔 거죠. 그거를 미리 주식을 매입해서 615만 엔이라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공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대마에칸 주식은 라인의 추가 출자 발표 전에는 주가가 500엔, 600엔 정도 했는데 바로 그 발표 이후에 1,700엔, 그러니까 2배 넘게 이제 뛴 거죠. 예, 3배 가까이 뛴 거죠. 예, 이 직원은 제3국의 친족 명의로 개설한 증권 계좌를 이용해 대마에칸 주식을 거래한 탓에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인은 2023년 10월 야후 재팬과 합쳐서 라인 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죠.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의 자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인과 네이버는 사실상 지금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자, 국내, 해외 모두 다 내부자 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켜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